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호비입니다. 자, 요즘 뉴스가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진짜 오늘 다뤄볼 뉴스 중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에 안 나온 뉴스 중에 너무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어서 이것도 한번 다뤄볼 텐데 일단은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캐나다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관세를 올리는 맞불을 놓으면서 관세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3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 캐나다산 제품의 추가 관세를 올릴 수 있다. 지금 뭐 캐나다 내에서는 반미 감정이 너무 커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냐면은 마트 매대에서 미국산 물품을 싹 다 치워버릴 정도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관세 전쟁의 열기가 높아지면서 점점 캐나다가 탈미국하게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서 관세를 이제 막을 방법이 없다, 이제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마지막 협상 테이블로 오라오라는 협박이라고 했죠. 아니나 다를까 미국 상무부 장관이 내일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에 대한 타협안이 발표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일은 오늘 이제 트럼프 의회 합동연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지에 대해서 좀 다룬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관세 타협안이 잘 발표가 된다, 그러면은 시장이 또 오를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이 요 이슈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오르기도 하는 거거든요. 최근 이제 시장을 보면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관세로 겁을 엄청 줘요. 상대랑 싸우려고 들어요. 진짜 막 주먹이 코앞까지 가는 순간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가 협상하자, 관세 내려줄게, 협상하자 하면서 핸들을 쫙 틀어버리니까 시장이 또 안심하고 올라요. 그러다 안심하고 오르면은 또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협박하고, 이거의 무한 반복입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더 이상 관세 번복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지 바로 다음 날에 타협안을 발표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시장은 위아래로 크게 등락할 수밖에 없겠죠. 자, 거기서 끝이 아니고 어제 시장이 새벽에 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안 그래도 관세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추진해버리면은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나중에 금융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도, 시스템적 금융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도 의도적으로 자산 가치를 펌핑시키겠다라는 말로밖에 안 들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오른 모습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인플레이션을 금리로 잡으려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러시아랑 사우디에 석유 증산을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종식을 시키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물가를 내리고 그 다음에 금리대로 내려서 시장은 올리고 물가는 안정시키는 그런 방향을 좀 택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과연 솔직히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금리 인하 추진 중은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연준 장관 파월이잖아요. 연준의 파월을 패스하고 금리 인하를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뉴스는 사실 요건데, 이 트럼프의 연설이 잠시 후 한국 시간으로 10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아마 11시쯤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재선 이후 첫 의회 연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쓱 봤는데, 일단 첫 번째 우크라 광물자연 관련해서 타협안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 타협안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어제 시장이 어땠냐면요, 새벽에 오르다가 갑자기 훅 나스닥이 꽂아줬는데 밑으로. 왜 그러냐면 나토 탈퇴를 발표할 거다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트럼프가 나토를 탈퇴한다라는 찌라시가 돌자마자 시장이 쾅 하고 하방으로 한번 하락해준 모습이고요. 자, 만약에 이제 우크라 광물 자원이 극적으로 타결된다, 이 협의안이 극적으로 타결되거나 관세 타협안이 타결되거나 이러면 시장이 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나토 탈퇴 이슈가 나온다면은 또 불확실성이란 이름의 하락이 시장에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코인 관련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일단은 저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서는 코인 관련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봤을 때는 30% 언저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인 이야기는 그렇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인 이야기는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다른 암호화폐 관련 이슈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트럼프가 코인을 언급해 주기를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시 후 11시부터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한 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여기서 오르고 내리고를 계속 반복해주는 구간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 중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요 뉴스인데요. 자, 이 뉴스가 진행이 되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아주 좋은 조금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이 뉴스를 해석을 해보자면, 암호화폐 브로커에 대한 세금 신고 규제 요건에 대한 규정을 폐지를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픈데, 이거는 뭐냐면은 브로커들에 대한 규제가 널널해진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거래 내역 보관 의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
잠깐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고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고? 브로커들이? 이거는 우리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랑 조금 연관되어 있지 않나요? 이번 주 금요일 암호화폐 관련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미국 관련 코인들에게는 자본소득세를 묻지 않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런 찌라시가 나왔는데 그거랑 너무 잘 맞물리는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브로커들의 보고 의무가 폐지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세금도 안 걷어가게 될 텐데, 자, 그래서 미국을 진짜로 암호화폐 코인 허브로 만들어낸 이런 움직임이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찌라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찌라시라기에는 꽤 합리적인 법안들이 속속들이 통과되고 있어서요. 이거는 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미국 코인 관련해서 좀 자본소득세가 폐지가 된다면은 정말 체인링크, 그 다음에 뭐 아발란체, 에이다, 리플 이런 종목들이 정말 천장을 뚫고 올라가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누가 올렸냐면 그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차르라는 사람이 올렸는데, 암호화폐 관련해서 미국 정부를 이제 조금 쥐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공식적인 공문서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는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뉴스가 아직까지 한국에 안 나왔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해서 한번 다뤄보고요. 저라면은 지금 현물로 미국 코인들, 그것도 덩치가 조금 더 큰 애들 위주로 한번 모아가 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뉴스인데, 가상자산 주도권을 위해서 테더를 압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얼마 전에 그 미카법, 유럽에서는 벌써 테더 압박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미카법을 통해서 테더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미카법을 피해가는 유일한 코인이 바로 USD 코인입니다. 미국에서도 규제를 피해가는 유일한 코인이 바로 USD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USD 베이스로 있는 코인이 USDC 베이스로 있는 코인이 앞으로 크게 갈 수가 있는데, 그 코인들이 어떤 코인이 있냐 한번 보자면 이제 헤다라도 있을 것이고, 에이다도 있을 것이고, 리플도 있을 것이고, 이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코인이랑 뭔가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코인베이스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코인들 중에 USDC 코인으로 거래되는 페어가 상당히 많은데, 그 USDC 코인으로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탄력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코인이면서 USDC 페어로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을 한 번씩 가져가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USDC 코인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 코인베이스 거래소나 아니면은 여기 코인마켓캡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USDC 페어가 있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에이블을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에이블을 클릭을 해서 모든 쌍을 클릭을 해서 보면은 USDC가 있네. USDC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바이낸스에서도 USDC 거래상으로 상장돼 있고, OKX에서도 USDC 거래상으로 상장돼 있구나. USDC 서클 페어가 있구나라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모아가시면은 조금 더 큰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보자면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락할 것 같지도 않고 오를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내렸다가 또 반등 나오고 거기서 또 흐르고 결국 뉴스를 따라갈 것 같네요.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이 하락해주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반등을 세게 해줬고, 가격 방어가 잘 되는 것으로 보아 미국 주식이랑은 커플링이 앞으로 시간을 조금 들여주면서 계속해서 옅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미국 주식 커플링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런데 이 반등 한 번 나오고 반등 두 번 나오고 미국 주식이랑 차별화되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점점 커플링을 해소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미국 주식이 좀 떨어지더라도 코인 시장은 개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를 일단 한번 기대해 봅니다. 매크로 자금들도 실제로 유입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코인 시장이 미국 주식 시장보다 지금 당장은 더 매력적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형태 정말 좋죠. 제가 생각했을 때 다음 바닥권 한번 만들어주면은 진짜 큰 반등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지금 사도 되냐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지금 사도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